민재야, 나의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하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잠깐만 멈춰주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살면서 한 번도 잘했다는 말을 못 들었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 처음으로 아들의 손을 꼭 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마을.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산자락 아래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박신의 집이라 불렀고 그 집의 가장인 박정수 씨는 마을에서 가장 과묵한 남자로 통했습니다. 말이 없었고 웃음이 적었으며 무뚝뚝하기로는 마을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저 성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정수 씨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 민재 이야기였습니다. 박민재는 정수 씨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민재가 3살 되던 해 아내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정수 씨는 어린 아들을 안고 밤새 울었지만 날이 밝으면 다시 논으로 나갔습니다. 일을 해야 밥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민재는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민재가 5살이 되던 해 마을 어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아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말을 잘 못한다던데. 눈을 잘 안 맞춘대 사람들이랑. 정수 씨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재는 그냥 좀 늦대는 거라고, 곧 좋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입학한 민재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선생님이 부르면 대답하지 않았고 혼자서 교실 구석에 앉아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정수 씨를 불렀습니다. 아버님, 민재를 한번 검사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 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참을 걸었습니다. 하늘이 유독 낮게 느껴지던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내려진 진단명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였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고 아이의 속도에 맞춰 함께 걸어가야 한다고. 그러나 정수 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장애. 그 2글자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1980년대 경상도 시골 마을에서 장애라는 말은 곧 수치를 의미했습니다. 정수 씨의 아버지, 그러니까 민재의 할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집안 망신이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정수 씨의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눈밖에 난 적 없이 살아온 정수 씨였습니다. 논농사도 집안일도 마을 행사도 늘 성실하게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망신이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정수 씨 안에 단단한 벽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민재에 관한 이야기를 가두어두는 벽.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웃은 대놓고 물었습니다. 박 씨, 그 아이 요양원 같은 데 보내면 안 돼요? 혼자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어떤 이는 더 조심스럽게, 그러나 더 깊이 상처를 냈습니다. 아이고,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정수 씨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방 안에 혼자 앉아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내가 살아 있었더라면 달랐을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날이 저물고 밥을 짓고
민재를 먹이고 재우고 또 날이 밝았습니다. 민재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학교에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민재가 친구들이 가지고 놀던 나무블록을 빼앗아 혼자서 쌓기 시작했고 친구들이 돌려달라고 하자 민재는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놀라 도망쳤고 선생님이 달려왔고 결국 정수 씨는 학교에 불려갔습니다. 교무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복도에서 다른 반 아이들이 몰래 들여다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이상한 애 아빠래. 정수 씨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재는 정수 씨 옆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길가의 돌멩이를 발로 툭툭 차며 걸었습니다. 정수 씨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밉지 않았습니다. 밉지 않은데 그냥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결국 정수 씨는 민재를 일반 학교에서 빼내어 인근 도시의 특수학교에 전학시켰습니다. 오가는 버스가 없어서 매일 아침 트럭에 민재를 태우고 왕복 2시간을 운전했습니다. 그 길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 시간 동안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특수학교 선생님들은 친절했습니다. 민재를 이상한 아이가 아닌 민재로 불렀고 그의 반복적인 행동을 억지로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정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민재가 수업 중에 선생님 손을 잡더라고요. 그게 민재식으로 좋아요라는 표현이에요. 정수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손을 잡는 게 좋다는 표현이었구나. 그러고 보니 민재가 어릴 때 자꾸 정수 씨 손을 잡으려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정수 씨는 논일하느라 바쁘다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차에 탄 채로 한동안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민재는 특수학교를 졸업했고 그 이후로는 집에서 정수 씨와 단둘이 생활했습니다. 정수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민재도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마당을 쓸고 해가 지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이 집의 일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신혜는 원래 저래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수 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벽이 있었습니다. 민재에 관한 이야기를 가두어두는 그 단단한 벽. 누군가 민재 이야기를 꺼내면 화제를 돌렸고 동창 모임에서 자녀 이야기가 나오면 슬그머니 자리를 떴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것이 정수 씨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아들은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부엌에서, 저녁 밥상 맞은편에서,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민재는 자랐습니다. 말은 여전히 어눌했지만 손재주는 남달랐습니다. 나무를 좋아했고 작은 나뭇가지를 모아 정교한 모양을 만들곤 했습니다. 정수 씨가 논에 나가 있는 동안 민재는 마당 한켠에 앉아 하루 종일 나무를 깎았습니다. 어느 날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마당을 지나가다가 민재가 만든 작은 나무 새를 보았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진짜 새 같잖아. 민재는 대답 대신 그 할머니에게 나무 새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이 글썽이며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소문이 조금씩 퍼졌습니다. 박신의 아들이 나무 조각을 참 잘한다더라. 그러나 정수 씨는 그 이야기를 들어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민재를 더 주목할까봐, 더 수군거릴까봐. 어느 날 저녁 정수 씨가 마루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손바닥 위에 작은 것을 올려놓았습니다.
나무로 깎은 새 한 마리였습니다. 아빠, 민재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정수 씨는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서 자라. 민재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 새는 한동안 마루 끝에 놓여 있다가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정수 씨는 그게 어디 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3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 해에 정수 씨는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이후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서 정수 씨는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처음으로 정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민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마을 복지사 선생님이 민재를 위한 지원 제도를 알아봐 주었고 인근 도시의 장애인 복지관에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 복지관의 선생님 한 분이 정수 씨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민재 씨가 나무공예 쪽으로 정말 재능이 있어요. 저희 복지관에서 공예 전시회를 여는데 민재 씨 작품을 출품하면 어떨까요? 정수 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옆방에서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나 나가도 돼? 목소리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정수 씨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0살 된 아들이 문 하나 열고 나가는 것도 아버지한테 물어야 하는 상황. 그게 누구 때문인지. 정수 씨는 자신이 만들어온 세월을 그 순간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식은 땀이 내일을 흠뻑 적셨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짚었습니다. 민재가 5살 때 처음 병원에서 진단을 받던 날, 마을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민재를 집 안에만 두던 날들, 명절마다 친척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모른 척하던 시간들, 그리고 마루에서 자신에게 나무새를 건네던 아들의 작은 손. 받지 않았습니다. 그 손을 받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귀 쪽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정수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부끄러워한 것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서 남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사실은 가장 약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민재는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빠하고 불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듯이 정수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흘리는 울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 씨는 민재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재야. 민재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방문을 두드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전시회 나가자. 민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정수 씨는 처음 보았습니다. 평생 함께 살면서 처음 보는 아들의 웃음이었습니다. 복지관 전시회 준비는 석 달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정수 씨는 매일 민재를 복지관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몸이 힘든 날에도 마스크를 쓰고 차에 올랐습니다. 복지관 선생님들은 민재의 작품 세계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재 씨는 새를 참 좋아해요. 새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걸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정수 씨는 그 말에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새를 좋아하는 아들. 30살이 되도록 몰랐습니다. 어느 저녁 복지관에서 민재를 데려오는 차 안에서였습니다. 민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빠, 나 새 만들었어. 아빠 주려고. 정수 씨는 잠시 핸들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 나 줘라. 민재는 품에서 작은 나무새를 꺼냈습니다. 오래전 마루에서 건넸다가 받지 못했던 그 새와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그것을 받아 손 안에 꼭 쥐었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지난 수십 년의 침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전시의 날이 왔습니다. 복지관 강당에 민재의 작품 12점이 걸렸습니다. 모두 새였습니다. 날개를 펼친 새, 둥지 안에 앉은 새, 하늘을 올려다보는 새. 각기 다른 모습이었지만 모두 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눈빛. 전시회장을 찾은 사람들이 작품 앞에 서서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참 따뜻하다.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까? 정수 씨는 입구 쪽 의자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항암 치료로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누구보다 또렷했습니다. 민재는 작품 옆에 서서 관람객들의 반응을 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정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복지관 선생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아버님? 정수 씨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전시회가 있은 지 2달 후 정수 씨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보다 편안한 임종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민재는 매일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냥. 어느 날 밤 민재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수 씨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지만 잡은 순간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수 씨가 낮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야. 응. 아빠가 미안하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정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병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아버지의 손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오래오래. 박정수 씨는 그날 새벽 3시 아들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에는 복지관 선생님들과 마을 몇 분이 왔습니다. 조문객들은 영정 옆에 놓인 작은 나무새를 보았습니다. 날개를 활짝 편 새. 아들이 만들어 아버지 곁에 놓은 마지막 작품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랑스럽다는 말을 너무 늦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끄럽다는 감정 뒤에 사실은 두려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정수 씨가 부끄러워한 것은 민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눈이 두려웠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재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냥 곁에 있었습니다. 아빠하고 불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듯이 세상 모든 부모님께 그리고 세상 모든 자녀들께 늦었다고 생각하는 오늘이 사실 가장 이른 날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 채널에서는 이처럼 삶의 깊은 자리에서 건져 올린 이야기들을 매주 들려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오래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주 찾아오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